지난주에 사실 나토 정상회의 개최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할 때는 필연적으로 이제 원전이나 방산주,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하거나 이러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수출 쪽 라인 부분을 갖는 쪽 부분이어서 원전하고 방산주가 지난주에 좀 강세를 보였죠. 그죠? 이런 가운데에서 원전주 쪽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크게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도 가끔 이제 매매를 했다가 말았다 하는데, 두산그룹주를 잘 매매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이전에도 한번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갔다가 그 블록딜 한다고 그래갖고, 그죠? 그 다음날 뻥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받아서 두산그룹주는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지. 근데 이제 반면에 두산 로보틱스가 금요일날 세게 올라오고,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두산 밥캣 이쪽은 약세를 보였다가 이제 후반에 두산 밥캣은 돌아 나왔는데, 여튼 이제 그거 아니면 체코 원전과 관련된, 그죠? 사실 금요일날 한전 KPS나 한전 기술 이런 쪽이 상승한 이유도 요 부분 때문에, 그죠? 이건 이제 이미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후반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우선 협상자 대상자 발표가 7월 17일 날 예정되어 있는 상황. 그래서 체코 신규 원전 30조 가량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가 가장 경쟁이 세게 붙은 흐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프랑스는 그렇게 되면 이제 안보 이슈가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저가에다가, 그리고 제대로 납품하는 가성비가 좋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 쪽 부분이 지난주에 강세 흐름을 보인 거고, 거기에서 이제 7월 9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어드밴스법 오면서 원자력 발전 기대감이 증가한 부분, 이 원전 확대를 지지하는 어드밴스법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원자력 발전소가 폐쇄되는 것을 막고, 이전에 폐쇄된 발전소는 재가동, 신규 원자로를 가동을 지원하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이 부분을 서명을 해서 나름 SMR 이쪽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있어. 그죠? 그래서 지금 전력난 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재생 에너지 프로그램 막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쪽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은 대부분 중국이 저가 공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은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원전은 그래도 중국의 경쟁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일정 정도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나 미국은 시설을 설비하고 이런 쪽이 아니니까, 실질적으로는 프랑스나 우리나라가 서방 지역에서는 가장 서로 대척점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튼 요런 어드밴스법에 서명한 미국의 이런 부분들에 의한 부분하고 체코 원전 수혜 기대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쪽이 양호할 수 있는 한전 KPS, 한전 기술, 물론 거기에 이제 에너토큰이 G2 파원이 이제 조그마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실적이 나가기까지는 크지 않다고 보고, 실질적인 수혜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 기술, 한전 KPS 정도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매매는 안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잘 보고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런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오후지, 그리고 금요일 이제 시장에 반영된 게 금요일이고, 이제 두산 재편과 관련된 이야기, 그죠? 요게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 나오면서 요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만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해도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부분이에요. 두산그룹이, 그죠? 잘 보시면 요거 이제 좀 크게 한 부분을 여기 보자고. 실질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이렇게 이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거기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두산 밥캣과 두산 피얼셋 이렇게 두고 있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는 두산 밥캣을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알짜 기업인 이 두산 밥캣, 그죠? 이 두산 밥캣을 상장 폐지시키고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그죠? 이렇게 넣는 부분이, 이게 밸류업을 지금 추가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지금 이 개편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분에 있어서는 대주주들이 자기네들의 이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 건 사실 개인 투자가를 졸로 하는 거지, 졸로.
적자 기업인 테마주에 몰아주면서 밸류업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이 530억에 영업이익이 192억이야. 영업손실이 192억.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은 매출이 9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 원인 회사야. 어느 게 어느 거를 지배를 해야 됩니까? 응?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가장 황당한 건 뭐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두산 바켓 투자자들이겠죠. 두산 바켓 주주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응? 잘 나가는 두산 바켓에 투자한 사람들이 두산 로보틱스하고 주식을 교환해야 된다. 응?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두산 바켓은 MSCI에 포함된 주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걔가 포함됐으니 얘를 자회사로 두면서 인수를 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도 이 MSCI 리밸런싱, MSCI에 편입되는 효과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두산 바켓은 상장 폐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한심한, 이런 지배구조 변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물론 지금 두산그룹이 하는 흐름으로 가게 되면 가장 좋은 수혜를 보는 건 당연히 두산 로보틱스지. 그래서 금요일 날 24%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수혜. 그리고 그 두산 로보틱스의 지주사의 격인 두산이 수혜를 보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지분은 30%밖에 안 돼. 국민연금이 6.8%. 그죠? 그리고 두산 이외, 그죠? 이외의 주주 비율이 60%가 넘어. 물론 이제 개인 투자가를 비롯해서 외국인 투자가 다 합쳐서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를 해. 그럼 주식 매수 청구를 많이 하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안 될 가능성도 있지.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밸류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전 안 된다라고 봐.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단호한 뭔가를 해야 진짜 이 주시장을 밸류업 시키려고 하는 게 진정성이 보이지. 이거를 묵과한다면, 그죠?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오를 때 실질적으로는 수혜인 건 분명한데, 그죠? 수혜인 건 분명한데 안 되게 되면 다시 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의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의 영향을 받는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두산 바켓 주식 매수 청구가는 5459원이고, 그죠? 두산 로보틱스는 8472원이 주식 매수 청구권, 두산 에너빌리티는 2890원.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 같은 경우에는 2890원 이하 내려오면 사도 되는 거지. 그죠? 왜냐? 대도 주식 매수 청구권을 넣으면 되는 거고. 그죠? 두산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돼도 2800 원하는 방향으로 된다는 건 뭡니까? 주식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일정 정도 다 사줄 거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안 되게 되는 경우엔 오히려 또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 쪽으로 못 가니까, 그죠? 두산 바켓이라는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이제 가격 매매로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반면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8472원인데, 8472원인데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쫓아서 매매했다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급락할 거 아니야. 그죠? 되면은 좋은 상황이니까 24% 올라 상황이고, 그죠? 이게 더 되는 분위기라고 하면 사실 더 올라가도 되는 건데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은 언제든지 존재하니까. 두산 바켓도 5459원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니까 얘도 밑에서는 매수해도 되는 거지. 그죠? 그걸 이제 한번 주가로 한번 보면, 그죠? 그래서 급락을 했다가 2900원 딱 주식 매수 청구가에 끝난 거라고. 그죠? 아까 사실 원전 이야기를 왜 먼저 했냐면, 그죠? 원전의 그런 체코 원전 기대감, 그리고 미국 조 바이든이 나름
어드밴스법 이걸 통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요 박스권 이렇게 이건 모습 여기까지가 딱 이렇게 지금 요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 딱 해서 올라갈 만한 타이밍에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를 친 거야,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매매 관점으로 보게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밀리면 사도 될 만한 주가 위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누구예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84,472원 주식 매수 청구권인데, 그죠? 계속 되는 게 확실하면 더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그죠? 안 되는 쪽으로 보게 되면 뭐 내려가야 되니까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안 돼야 맞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는 매매를 못 하는 거지. 이해되죠? 될 가능성이 높다. 두산이 원하는 지배구조 개편으로 그냥 가게 정부가 놔두는 흐름이라면 뭐 두산 로보틱스가 주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그림이고, 그죠? 그런데 저는 안 돼야 그게 뭐 법적으로는 그냥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해도 지금의 현행 흐름으로는,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 흐름하고 맞지 않는 이 부분으로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매매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죠? 저 행여나 된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를 매매할 수가 없는 거지. 심적으로 안 되느냐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죠? 그러면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가 내려오는 상황이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만약 매매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외국인 지분이 22%, 그죠? 기타 대주주가 아닌 지분이 40%. 이 지분 라인에서 시가총액이 지금 13조인데, 50%라만 해도 6조 7조야, 그죠? 그런데 만약에 대주주가 아닌 지분 60% 중에서 뭐 한 30% 이상이 반대 청구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한 3조 정도 주식 매수 청구권으로 돈 들어가야 된다면 두산이 쏟아부을 수 있을까? 만약에 30%가 60% 중에 30%가 반대를 한다 해서 주식 매수 청구로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두산의 재무구조 부분에 있어서도 안 좋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든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의 청구 가격보다 높은 쪽으로 만들려고 하겠지. 그지 않겠어요? 왜? 청구 가격보다 높으면 뭐 반대 목소리도 적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 거고, 그럼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굳이 매매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런 이슈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하면 9시 부분에 못 끝내는데.